3개월 만에 78세 어르신이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자연스럽게 난간을 붙잡게 되시나요? 매일 달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안녕하십니까? 35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건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세 가지 실수 때문에 흡수율이 20%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정순 어르신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력이 없어서 손주들과 놀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매일 산책하시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계십니다. 김정순 어르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단백질 흡수율을 2배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단백질 흡수를 막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달걀보다 단백질이 3배 많은 우리 집 냉장고 속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을 2배 높이는 놀라운 조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는 14일 실행 플랜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흔한 음식이 달걀 3개에서 4개 분량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충격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왔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이명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달걀 2개씩 먹고 고기도 챙겨 먹고 두유도 마시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검사 결과 이명환 어르신의 근육량은 또래보다 30%나 적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과 함께 커피를 드시고 점심에는 고기와 함께 녹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소주 한 잔을 즐기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런 식습관이 사실은 단백질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85%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와 함께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카페인은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특히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을 40%까지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알코올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야 뭐 어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알코올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4시간 동안 37%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0대 이후에는 48시간까지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이 힘들어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단백질 흡수를 줄여버립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3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백질 식사 1시간 전후로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고 알코올은 단호하게 끊거나 최소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고 짠 음식을 드실 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이명환 어르신은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한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지금은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함정들을 피했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단백질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g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흔한 음식이 달걀 8개 분량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75세 박순덕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김은 그냥 밥 반찬 아닌가요? 단백질이라고요? 3개월 후 이 어르신은 김을 활용한 식단으로 근력이 20% 향상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입니다. 마른 김 100g에는 무려 4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달걀 8개 분량입니다. 더 놀라운 건 김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고기의 흡수율이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김을 제대로 드시려면 하루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하고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마른 황태 100g에는 8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달걀 13개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황태를 불릴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시고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두부를 고를 때는 순두부보다 단단한 모두부를 선택하십시오. 순두부는 100g당 단백질이 5g 정도인데 단단한 두부는 단백질이 15g 이상 들어 있습니다. 3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왔던 전통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사거나 비싼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활용하면 하루 70g 이상의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70대 어르신에게 권장되는 양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입니다. 이제 좋은 단백질 음식들을 알았으니 다 해결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인천에 사는 69세 최영수 어르신은 매일 두부와 김을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조합법을 사용한 후 6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눈에 띄게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근육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 물을 넣으시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나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0% 이상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의 조합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김을 참기름에 구워 먹거나 나물을 들깨가루와 참기름으로 무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과의 조합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이용률이 25%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공급되는 단백질을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단백질의 30% 이상을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도 골든타임입니다. 실제 적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에 물을 넣고 김을 참기름에 구워서 함께 드십시오. 점심에는 두부 된장국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넣고 저녁에는 김치와 함께 두부김치를 만들어 드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김영희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장보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제가 알려드린 3주 방법을 따라 하신 후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 회복 주간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 한 그릇과 구운 김 3장을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된장국과 현미밥을 드십시오. 여기서 15g의 단백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달걀찜과 나물 한 가지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 50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2주차는 흡수율 극대화 주간입니다. 이제 조합의 과학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1주차 메뉴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을 추가하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활용하십시오. 이때부터 물 섭취량도 하루 8잔에서 10잔으로 늘리시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3주차는 완성된 패턴 정착 주간입니다. 이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70g까지 늘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 구운 김으로 25g을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 된장국, 채소로 20g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달걀찜, 김치, 두부조림으로 20g을 드시고 간식으로 5g을 추가하면 총 70g입니다.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가족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앞으로 건강을 위해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됩니다. 셋째, 최소 4주는 기다리십시오. 진짜 변화는 3, 4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단백질 식단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평균 2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못 지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쉬는 날이었구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가장 쉬운 건 물 마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는 활기찬 모습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